안녕하십니까. 둠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대호 일기 수업하는 건데요. 일단은 여기 써있는 것만 먼저 하면 구의 부피를 구하는 원리를 증명을 해주려면 내가 알기로는 미적분까지 해줘야 돼. 왜냐면 이게 입체인데 그러면 이제 원리는 그래. 부피를 구하려면 이거를 슬라이스를 떨어 이렇게 얇게. 그럼 원들이 막 생기지. 원의 넓이를 도하면 돼. 자, 과학의 연속이 뭐라고 했어? 곱하기 연속은 뭐라고 했어? 지수는 3차원이지. 그러면 지수 3차원을 잘라서 입체를 면으로 만들고 면으로 만든 거를 잘라서 뭐라고? 선으로 만들어서 선의 길이를 재면 부피가 발생하는 거야. 자, 그런데 또 놀라운 거는 이 선을 또 잘라. 그럼 뭐가 되지? 점이 되면 이 점의 정보를 저쪽으로 전송을 해. 그래서 지리릭 하고 다시 재구성을 해. 그럼 신체가 나오지. 그러면 공간 이동은 했지, 신체는. 근데 영혼을 보낼 방법이 없네. 이해됐지? 이게 제5원소라는 그 영화를 보면 이 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지리릭 해갖고 3D 프린터가 사람을 프린터해. 빠르게. 그래갖고 여자애가 노란머리 여자애가 쫙 살아가지고 움직여. 공상과학 영화에 그렇게 나온다고. 심정은 들어. 드르륵. 자, 그러니까 부피를 구하려면 입체를 알아야 되잖아. 입체. 체적 내는 거. 그러려면 이걸 하나하나 슬라이스를 떠야 되잖아.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대충 떴지만 아주 선의 굵기로 잘 따야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하나하나의 이 동그란 면적, 이 동그란 이렇게 감자 자른 다음에 감자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나오잖아. 그지? 양파도 그렇고. 이 면적을 다 더하는 거지. 다 더하면 나오겠지. 그러니까 부피 구하는 원리는 설명했지. 근데 이걸 증명하려면 구의 부피 구하는 공식은 있거든. 그 공식을 증명하려면 이렇게 미적까지도 배워야 되는데 애들한테 그러면 쌤 증명해 주세요. 그럼 미적부터 설명을 하거든. 그런 애들이 쌤 그냥 공식 외울게요 그래. 근데 고등학교 돼도 쉽진 않겠지만 고등학교 되면 가능할 건데. 됐어요? 네. 자, 소리라는 것은 이 파동 에너지가 이렇게 이게 공기가 있잖아. 공기가 파동이라고 해서 이게 여기서 땅 때리면 물결 치듯이. 자, 봐봐. 파동이라는 것은 물은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뭐가요? 물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야. 물은 제자리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에너지는 이쪽으로 자꾸 물결로 퍼지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소리는 공기가 진동을 해. 공기가 어떤 에너지 때문에 진동을 하게 되면 그 진동한 게 네 귀에 들어가서 고막을 올려. 고막을 올리면 그 세반고리관을 통해서 시신경에 전달돼서 이 진동된 거의 파장수를 네가 이해를 해. 그 파장수를 네가 기억해놨어, 뇌에서. 이런 소리는 뭐다 하는 의미를. 그래서 소리가 들린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청국장애는 왜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고막 자체가 파열되면 안 들리고, 두 번째는 그 시신경까지 가는 통로가 파열되면 안 들리고, 또 시신경이 제대로 작동하면 안 들리고, 시신경에서 뇌까지 가는 전달 경로가 잘못되면 안 들리고, 뇌가 이상 아예 안 돼. 그 다음에 어떤 소리를 했는데 네 뇌의 정보가 저장이 안 됐어.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러면 소음이야 그러는 거지. 외국어인데 웬 잡담으로 들려 이렇게. 들린다는 말은 의미 파악한다는 거잖아. 그지? 의미를 파악하려면 그런 단계를 거치는 거지. 똑같이 이걸 기계로 만들었을 때는 자, 전파를 여기다 쏴. 어떤 기계를 만들어서 파동을 쏴. 그러면 파동이 일로 가지. 파장이. 그러면 그게 고주파일 수도 있고 저주파일 수도 있는데 가면 여기서 검파기가 있어. 그 파장을 검사를 해서 자기에 맞는 그 파장에 맞는 거를 여기를 받아들여. 받아들인 다음에 이게 미약하잖아. 신호가 공중에 퍼져 있으니까 이걸 증폭을 해. 증폭을 한 파장을 여기 소리 내는 기계에 있어. 여기다가 전달해. 그 파장의 그 정보를 1010을.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얘가 음성 신호로 바꿔가지고 스피커를 울려주면서 소리가 나는 거야.
똑같이 스피커에 있는 사료를 정보 저장 장치가 있어. 정보 저장 장치를 전파로 바꿔. 전파로 바꿔서 저쪽으로 발신을 해. 그런데 약하니까 산 위에다가 송신탑을 세워서 중계를 해. 이해되세요? 소리가 들리는 원리랑 전파가 들리는 원리랑 같죠? 그러니까 자, 눈물은 눈에서 물이 나는데 눈을 세척하는 작용도 하고 감정이 생기면 감정이 폭발을 하게 되면 그럼 자동적으로 이 회로 속에서 진정을 시키면서 땀을 시키든지 아니면 어떤 시키든지 하는 상황에서 이게 눈물이 나오도록 호르몬 작용을 하면서 메커니즘이 작용되니까 있는 거지. 근데 눈물 없어도 되잖아요. 왜 있을까요? 이거는 이게 인간이 생긴 근원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더 찾아봐야 되겠지. 그지? 그런데 이게 생리적인 작용 속에서 눈물이 안 나오면 눈물은 이제 실제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 조금씩 증발돼서 그렇지. 눈물이 안 나오면 눈이 건조해가지고 안 좋다고. 그지? 근데 이 눈물은 네가 질문하는 건 슬플 때 오는 거잖아. 슬플 때. 아예 눈물이 왜? 눈물이 없으면 이 눈막을 계속 씻어주거나 이렇게 안 하니까 안구 건조증도 되고 빡빡해갖고 안 보이지 시각이. 렌즈를 계속 씻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됐어요? 네. 그다음에 질문. 숫자를 발명한 사람. 이게 이제 발명한 사람 자체는 없어. 근데 이제 누가 발명한지는 몰라. 근데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이 발명한 건 있지. 근데 보통 이렇게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뭐 1, 2 해서 3 4 해가지고 이렇게 꼬불꼬불 하던 이 숫자 모양새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게 보이거든. 근데 이게 실제로 이게 아라비아 숫자라고 쓰니까 아라비아 사람들이 발명했지. 그치? 근데 실제로는 인도 사람이 발명해서 인도 사람들이 인도에서 아라비아로 넘어가는데 인도 아라비아 상인들이 전 세계에 퍼쳐서 인도 아라비아 숫자라고 그러지. 현재 쓰이는 거는. 그러면 중국에서 10, 2 이런 것도 숫자지 뭐. 로마 숫자도 이렇게 5 이렇게 로마 숫자잖아. 6. 그치? 그러니까 인도 아라비아 숫자라고 부르고 인도를 생략하고 그냥 아라비아 숫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때 옛날 고고학하는 사람들이 상형 문자나 이런 걸 거슬러 가다 보면 숫자의 기원처럼 해갖고 이게 첫 번째 보여지는 유사한 형태의 숫자입니다 하고 보여주기는 하지. 이해됐어요? 네. 자, 다음에 세상의 가장 큰 수. 이게 숫자 체계에서 이렇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이렇게 하고 나가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숫자들 이름이 정해져 있어. 그 중에서 무량대수라는 것도 있고 무량대수, 무한대 같잖아. 무량대수, 불가사의야라는 숫자도 있고.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쓰이는 건 구글에다가 구글 플렉스라는 숫자가 제일 크다고 얘기를 해. 구글 플렉스라는 숫자가. 예를 들어서 보통 모래사장, 백사장에 있는 모래사장이 10에 56승, 54승 이 정도가 모래의 개수라고 거의 동서양이 거의 비슷하고 54승에서 56승 정도를 거의 일치되게 모래사장의 개수. 굉장히 많은 수한테는 이렇게 백사장의 모래사장의 백사장에 있는 모래알갱이의 개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 그런데 이래서 10에 40승을 했는데 이 40승의 요 지수에 또 40승 이런 식으로 되면 어마어마하게 커지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지수에다 또 여기다가 20승 또 치면 엄청나게 커지지. 그러니까 이 무한대라는 숫자는 가장 큰 수가 아니라 가장 커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숫자가 아니라 커지는 상태. 큰 수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상황으로 커지는 상태. 이렇게 이해됐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수 하는 건 이제 의미는 없어. 그런데 가장 큰 수를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커지는 상태에서 이거를 최대 가장 큰 수라고 생각하고 거의 인간이 상상하는 끝수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하니까 무한대가 나온 다음에 이를 무한대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0이 된다라는 이 작은 아주 극미세한. 왜? 보통 10진법으로 가면 10에 0승, 10에 1승, 10에 2승 이렇게 커지지.
그래서 요 끝에 갔을 때가 거의 진법과 상관없이 여기 거의 무한대라고 할 수 있잖아요. 끝에가 점점 커지는 상태, 그지? 그럼 점을 했을 때 10의 마이너스 1승,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했을 때 이 마이너스가 점점점 커지니까 이게 결국은 무한대분의 1이 되잖아. 그래서 이 제일 끝에 점에는 뭐라고? 0이 들어가는 거지. 이해되세요? 요거는 1이고. 그랬을 때 이 커지는 상태는 의미가 있는데 가장 큰 수는 뭐 지금 현재는 인터넷에는 구글 플렉스라고 얘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사용되는 언급된 숫자고 나머지는 뭐 특별한 의미가 없고. 자, 그 다음에 6번. 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수학사에서 정착돼 갖고 이렇게 딱 쓴 시기가 정해지긴 했어. 어느 정도 변형되고 쓰기도 하고 소수점의 표기도 그렇고. 그래서 더하기를 언제부터 썼느냐 이걸 찾아보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왜 우연히 십자가 모양이지. 우연히 십자가 모양이지. 근데 이거는 수학사에서 또 찾아가지고 검증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찾아볼 만도 하는데 나올 만도 한데. 근데 더하기가 왜 십자가 모양이에요? 이거보다는 더하기를 언제부터 그 기호를 썼어요? 현대적으로 이렇게. 현대적인 계산에서 더하기라는 구호를 사용한 데가 언제예요? 이렇게. 빼기를 언제부터 썼어요? 라는 거라면 추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근데 더하기가 왜 이게 십자가 모양이에요? 그럼 십자가인 종교와 이걸 연결해서 그러면 종교 이전의 수학이 있었거든? 기독교 보면 이렇게 연표를 보면 이게 영년이 이게 BC거든? 비포 크리스트? 네. 왜 AD, 아노 도미니 해갖고 AD 이렇게 쓰거든? 근데 예수 탄생이 영년이 아니라 연표에 보면 이렇게 4년 이렇게 나오거든? 좀 신기하긴 해. 그러니까 이제 계산을 하다 보면 착오가 있었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 하다 보면. 그런데 그러면 기원 전부터 썼거든, 더하기 빼기. 그럼 그때 어떻게 더하기 빼기를 표기했는지는 또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 더하기를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좀 말이 안 되잖아, 논리적으로. 이전에 많이 썼는데. 그거는 이해되지? 자, 또 보면 계산이라는 걸 맨 처음 한 사람, 원시인들도 다 본능적으로 했을 것 같아.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오짐법이 발달됐을 것 같아. 왜 손이 5개나? 그러니까 1, 2, 3, 4, 5 이렇게 5개씩 한 세트씩 한 주먹씩.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오짐법이 더 발전했을 것 같고 실제로 원숭이들은 하나 둘 많다 이렇게. 삼국지에서 뭐 몇 천만 몇만 명이다 시지도 못해. 하나 둘 많다 이렇게.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수를 셌을 때 이 돌의 개수를 얻은 그 항아리에다 이렇게 담아 놓으면 그러면 양의 개수랑 맞춰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수학에 이렇게 1대1 대응의 개념은 있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렇게 매듭을 매면서 이렇게 매듭을 큰 매듭이면 5개, 작은 매듭은 1개 이렇게 매듭의 크기나 뭐 이런 걸로도 했을 것 같은데 이 질문에 나온 것처럼 계산을 맨 처음 한 사람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 왜? 기록이란 걸 안 남기는데. 유물유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지? 이게 사자는 이게 넉사 보통 이렇게 이걸 사라고 부르는데 이게 넉사잖아. 이렇게 넉사 넷사. 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물수 이렇게 되지. 이 수는 한자음이야. 한자어. 이거는 거의 한글 의미가 많고 이건 글자고. 그래서 이건 뜻이고 이거는 의미고 이거는 기호인 문자고 이렇게 3개로 이루어졌거든 한자가. 그럼 이걸 사라고 비우는 이유는 이 소리가 넉 사자로 났다는 거지. 이걸 사자로 읽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4개 넷사. 그러면 옛날부터 소리를 사람들이 사라고 냈기 때문에 사라고 부른다는 거겠지. 이해되세요? 근데 다 다르잖아. 이거는 우리는 사라고 부르지. 미국이나 이런 건 포라고 그러지. 포, 그지? 또 다른 나라는 또 아인스 지바이 드라이 비어라고 부르고 아인스 지바이 드라이 피어라고 하거든. 일본어로 시.
그러니까 이게 다 조금씩 다르잖아. 이런 것처럼 어떤 소리랑 어떤 아니면 내용이랑 글자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글자도 그렇고 이게 필연적인 어떤 물건이나 이런 상황하고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게 언어의 특징 중에서 나와. 필연성이 있는 건 아니다.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상황마다 다를 수 있다. 라는 걸 이제 국어에서 고등학교 때 배우지. 이해되세요? 네. 자, 다음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수학자. 내 생각에는 이게 그 그리스 시대 이전에 자연 철학자 시대에, 그치? 탈레스나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 수학자면서 철학자면서 뭐 그렇게 봐줘야지. 그 기록에 남은 건데 역사상 최초의 수학자는 누구일까요? 그 기록상에 남은 수학자랑 또 수학을 그 사람이 전문적으로 연구했을까? 그랬으면 탈레스, 피타고라스, 수. 그러니까 정식으로 치면 피타고라스도 모르지. 피타고라스 학파부터 수가 우주 만물의 기원이라고 했으니까 피타고라스 학파는. 다른 동물도 계산할 줄 알을까요? 근데 이게 이 동물하고 동물 실험을 해서 그 개 같은 거 뭐든지 뭐 하든지 해보면 이게 자극을 주면 반응을 하잖아. 간식. 간식. 자극을 주면 반식을 하는데 우리처럼 추상화돼서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계산하는 동물도 가끔 나오고 뭐 말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하는데 이게 자극을 통한 조건 반응이지 실제적으로 이게 추상적으로 1과 1이라는 것. 그죠? 사과 하나랑 사과 하나 더하면 2개라는 것. 크기가 다르잖아. 근데 우리는 2라고 해주잖아. 비슷한 크기면. 이렇게 이 추상화 시켜서 이 추상적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남자 한 명과 한 명을 더하면 2명이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1 더하기 1 하나라는 것이 독립적인 개체가 있는데 그거랑 분별할 수 있는 또 다른 독립적인 개체가 있고 이 독립적인 두 개체는 서로 같은 가치를 가져서 2개를 더했을 때 1 더하기 1을 2라고 규정한다라는 약속의 체계가 있어야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아는 거거든.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해줬던 게 대학교 1학년 때 수학과 가면 1 더하기 1이 2임을 증명하라 하고 중간고사 문제가 나오고 내 카페에도 있거든. 그 다음 A4로 4장짜리도 있고 2장짜리도 있거든. 그러면 이 A4 4장의 학문 체계를 동물이 알고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본다면 아니라고 보거든. 그냥 조건 반응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왜? 이 추상적인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고유한 인간의 정신적인 활동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나는. 됐어요? 자, 뿔의 부피는 왜 기둥의 3분의 1인가요? 이거는 이렇게 비적해야 돼요? 이거? 안 해도 돼요? 해야지. 부피를 내려면. 그러니까 중학과정에서 여기에서 이 뿔은 뭐라고? 3분의 1, 그 다음에 밑변 곱하기 높이다 이렇게 곱이잖아. 그치? 네. 이렇게 하고서 나머지 설명이 있어? 아무 설명이 없어. 왜 이 과정을 다 설명을 하려면 미적, 입체 이해됐죠? 네. 이거는 3분의 1이고 원은 2분의 1인가? 9는? 3분의 2. 이건 3분의 2. 이거는 3분의 3. 그치? 자, 다음. 바코드에 찍힌 숫자는, 이렇게 바코드를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이 가 있잖아. 이 선의 굵기에 따라서 숫자를 나타내줘.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몇 년도에, 어느 지역에서, 생산번호 몇 번이 누가 생산한 어떤 제품인데, 가격은 얼마, 이런 식으로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야.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고? 그러니까 이 바코드 요것도 그렇고 이렇게 네모칸 지에서 이렇게 색깔 있는 이렇게 모양새 이렇게 내는 것도 있잖아. 네모칸 거 딱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딱 정보 가고. QR코드. 요 QR코드도 그렇고 이게 이 정보를 해나가는데 이 굵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굵기나 새카만 거를 쓰는 그 간격에 따라서 숫자 배열을 정해주면 되잖아. 그지? 맞지? 그 숫자 배열에 따라서 이게 다 들어있는데
이게 바코드에 이미 바코드 해가지고 찍으면 충분히 그 뭐더라 지식인 같은 데 보면 그 설명이 잘 돼 있는 것도 많을 텐데 잠깐만 한번 찾아볼까? 지금 뭐 찾아야 되는가? 바코드 특징 그지? 바코드에 적힌 숫자. 여기 써있네 이렇게 그치? 실상 아래 여기 1로 사다리 숫자 2, 3 해서 여기에 마트 편의점 살 때 그죠? 13자리 숫자인데 표준형 8숫자 우리나라는 880 국가 나오지? 회사 고유번호 나오지? 상품 종류 나오지? 그지? 맞지? 이런 식으로 국가, 회사, 상품 그 다음에 뭐도 나중에 부여해? 가격 여러 가지 정보들 이해됐어요? 어? 요 숫자도 있고 요 굵기로 인식하는 거지? 네. 됐어요? 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질문이 여기 또 질문이 뒤로 가야 되나? 수학 질문이 뭐였지? 없어졌나? 0.999는 1인가요? 그거였어요. 그거? 잠깐만 여기 있구나 0.999는 1인가요? 당연히 1이에요 근데 1인데 1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왜 그러냐면 0.99999를 1에서 빼주면 몇이죠? 차이가? 0.00000에서 뭐만 남아요? 0만 남아요 어디만큼 갈 만큼? 무한대로 갈 만큼 그러니까 0.999는 바로 1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 점 찍으면 이해되세요? 그거를 하는 방법은 이게 0.999 x가 0.999라고 쳐봐요 0.99999 그러면 이거 10배를 하면 10x가 되죠 맞나요? 네, 9.9. 그러면 9.999죠 그러면 이 같은 위치에 있는 십진법으로 요거를 그대로 빼주면 맞아요? 네. 요 계산상으로 10x 빼기 x는 9x가 되죠 9x는 9가 되죠 네. 그 x는 9분의 9가 돼서 1이 됩니다 그 검증은 이렇게 해요 수학마들을 같이 빼줘서 됐나요? 그러니까 1이 맞습니다 근데 애들이 쌤 무한대 가서 조금 다르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얼마큼 차이인 줄 아세요? 점의 크기의 차이예요 점은 부피 크기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갖고 여기 거리가 1cm잖아요 네. 그러면 요렇게 해가지고 요 똑같은 거리인데 여기 이렇게 비어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게 몇 cm라고요? 0.9. 1cm예요 요거 점은 크기가 없으니까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무한대로 이렇게 접근한 걸 극한이라고 그러거든요 무한대 개념에서 크기가 같습니다 됐어요? 네. 자, 다음엔 또 뭐가 있을까요? 원주를 정확하게 구하는 방법 자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원주를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구했냐면요 근데 원을 딱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점을 찍고 파란색으로 해서 굴렸어요 그럼 요 길이 딱 나오면 이거 재면 되죠 네. 간단하죠 한 가지 방법 또 하나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요거를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요 끝에 길이를 칼로 잘 그렇다면 쭉 펴도 되죠 두 번째 방법 또 세 번째 방법은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삼각형의 이 밑변의 길이 정사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잴 수가 있었거든요 피타고라스 정리로 그래서 여기다가 원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요 하나 둘 셋 이 길이라니까 너무 많이 차이 나죠 네. 그래서 여기다 하나를 더 나눠 가지고 여기를 차면 좀 가깝죠 계속 가는. 계속 잘라요 그래서 삼각형을 계속 나눠서 그 밑변을 고해가지고 그걸 더했어요 네. 그거를 평생 동안 잘라가지고 계산한 사람도 있어요 수학자도 뭐를 구하려고요? 이 원주 1은 3.141517 뭐 이렇게 나오는 요거를 구하려고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해서요
이 삼각형 밑변을 구하는 공식을 알 수가 있죠. 네. 이 공식을 컴퓨터에다 딱 알려주고 네. 네가 이거를 조각 내갖고 몇 조각 내고 몇 조각 내고 계산하고 대응 계산하고 해가지고 이 3.14 뒤에 있는 걸 계속 계산하렴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슈퍼컴퓨터 성능 계산에 사용했어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공식을 계속해요. 이 컴퓨터가. 그래서 이거를 계속 찾아냈어요. 왜 찾아냈냐면 여기 자리부터 여기 자리까지를 암호키로 사용했어요. 왜 그러냐면 요거는 계산하면 알 수는 있죠. 네. 그렇지만 여기에 나오는 숫자 배열이 뭐라고요? 불규칙해. 그래서 이 배열을 찾아내려면 이게 10자리로 하면 10팩토리아 만큼의 엄청난 예를 들어서 그 가지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킹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슈퍼컴퓨터의 성능 계산을 할 때 이걸 쓰고 이 3.14 이 주기율표 외우는 대회도 있어요. 사람이 무조건. 근데 지금은 내가 옛날에 확인한 거는 50만짜리, 100만짜리까지 계산한다고 이 뒤에 게. 사람이요? 아니 컴퓨터가. 근데 아직은 끝나지 않다고. 컴퓨터 성능 계산으로 한다고. 이해되세요? 네. 자, 거기까지 됐고. 내년에 오늘 왜 하루씩, 그럼 이거는 그 365일이잖아요. 365일. 네. 7로 나눠봐요. 7호 35. 네. 그러면 7이 14. 7이 14. 그럼 며칠 남아요? 하루. 하루만큼 달라지는 거죠. 이건 요일의 문제는 칠진법이기 때문에 7로 나눠보면 그러면 결과를 알 수가 있어요. 하루씩 밀리는 건 됐죠? 네. 이건 정확하게 답을 낼 수가 있고 세상의 모든 정보는 이진법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와. 왜 그러냐면 이게 이 이진법이 생긴 이유는 전기를 연결하지 않으면 이거 비어 있으니까 0. 이게 전기를 통하고 연결시키면 1. 그래서 불을 켰다 껐다 이런 이행도 되거든요. 이 전자신호, 전기 신호를 단순한 전기 신호로 자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이렇게 되면서 계속 무한대로 가게 해서 여기 공간이면 1 쓰죠. 불이 들어오든지 꺼지든지 켜지든지 그죠? 이것도 꺼지든지 켜지든지 그래서 꺼지든지 켜지든지 해서 이거를 전기신호로 다 바꿔서 이진법으로 하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10진법으로 한 개보다 이건 2개씩 나가잖아요. 네. 10개씩 한 것보다는 이게 길이가 되게 길어요. 정보를 처리하는. 그러면 이 정보 처리를 하는데 너무 간단한 건데 굉장히 길어버리니까 이걸 압축시키는 기술이 발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우선적인 정보부터 보내는 기술도 발전을 하는 거고 이거를 압축시키는 것도 발전하는 거고 이런 것 따라서 인터넷 속도, 전송 속도, 기술, 화질의 차이 압축했다가 그걸 풀어줘야죠. 풀어주는 기술 아니면 화소를 좀 떨어뜨리라도 왜 현실 세계에서는 뭐가 보여요?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아날로그인데 연속성상에 돼 있다고요. 아날로그는. 근데 여기는 뭐예요? 디지털 세계죠. 네. 디지털은 뭐라고요? 전기가 들어갔다 꺼졌다 들어갔다 꺼졌다로 되는 거예요. 꺼졌다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0에서 1 올라갈 때는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디지털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 이 부분을 구간을 더 나눠요. 구간을 더 나누면 이게 보통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 컴퓨터를 보면 이렇게 구멍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각적에 나타나요. 요게 한 비트예요, 한 비트. 근데 화소가 늘어나면 요거를 여러 단계로 이렇게 또 잘라요. 그래서 100만 화소 하면 이 화소가 늘어나니까 더 자연스럽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는 것처럼. 더 비싼 거는 요걸 또 잘라요. 더 자세하게.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자, 이 곡선은 직선입니까? 곡선입니까? 이거요? 네. 직선들의 합. 직선들의 합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디지털을 합치면 뭐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요? 아날로그처럼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다 표현하지만 이 아날로그로 보고 있는 것도 우리도 우리 뇌에서 그죠? 디지털 방식으로 분류해서 평가를 하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빨간 호 초파남보 이렇게 색깔 분류를 하는 거고 인간이 이 색깔과 이 색깔의 차이는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소리와 이 소리의 차이는 못 듣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듣는 사람은 음감이 좋다, 색감이 좋다 그러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네. 그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나는 디지털로 보거든요. 인간도. 그러니까 아날로그는 모든 것들을 다 되어 있는데 이 아날로그는 좀 깊이가 있겠지. 그치? 그런데 이 디지털은 뭐라고? 효율성이 있겠지. 그러면 네가 질문한 게 이게 간단한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이 효율성으로 표현한 것을 인간이 보기에 선생님 디지털로 인간이 보기에 할 수 있는 것들을 거의 대부분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나는 가능하다 보거든. 근데 무슨 얘기냐면 사진을 사진기로 찍었는데 그거는 디지털 정보로 받았어. 디지털 거로. 실물하고 똑같아 틀려. 실물은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얼마라고? 빛의 알갱이가 오는 빛의 알갱이 크기의 아날로그.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더 많이 발전을 하면 빛의 알갱이 차이를 구현할 수 있는 과학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면 빛의 영역을 넘어서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판단해,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사진이 지금 거의 실물하고 똑같다고 하는 거는 실물하고 똑같을 뿐이지 실물은 아니지. 이것도 다 픽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실물은 실물하고 비슷한 거지. 똑같은 거예요. 자,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지 않은 문제인데 상식적으로 반응해서 이 디지털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실물과 거의 유사하게 할 수 있는데理論적으로는 알고 있어야지 이게 깊이가 크고 이거는 거의 빛의 영역의 크기인데 빛의 영역의 크기까지 담을 디지털 기기를 만들기는 거의 오래 걸리겠지. 근데 실용적으로는 거기까지 따질 필요가 있나? 상식적으로 그럴 거지. 과학적으로는 따져도. 이해됐어요?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